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8.1% 상승을 나타내면서 유럽발 인플레 이슈가 부각이 되었는데요. 장중에 나스닥은 1.6%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을 보였는데, 지금 지속해서 이제 뭐 경기 침체니 경기 둔화니 뭐 인플레 우려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전일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 없다. 지금 계속해서 뭐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발표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보이면서 우려에 대한 확산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소비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파로 이제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위험자산에 대한 매물이 지속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근데 이제 좀 유로존과는 달리 미국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런 가능성이 좀 높았던 점을 감안해서 미증시가 이제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여전히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변화에 조짐이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대까지 하락이 나타났지만 결국 장중에 0.4%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0.63% 그리고 다우도 0.67%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인플레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등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계속 이야기가 언급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물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둔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개별 종목 이슈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저는 종목 장세가 지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 그리고 얘네들이 무엇으로 이제 주력으로 통해서 매출을 이익을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들일지 그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기업에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에 앞서 제가 지금 무료 텔레방을 이제 개설을 했어요. 제가 이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이렇게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놀라셨는지 제 영상을 좀 시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좀 늦는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이제 공부 겸 이렇게 공유 겸 그래서 텔레그램 방을 개설을 했으니까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식대로 제가 여기 배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요거 확인해 보셔가지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이틀 정도 됐는데, 이 무료방을 만든 지, 이 무료방을 보시면은 지금 벌써 3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32명.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공유를 해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LG화학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LG화학을 영상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글로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뭐 중국 뭐 PMI 시장 뭐 예상 뭐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니까, 여기 일진 매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도 제가 영상에서 커버드렸던 거, 이런 단기 종목들 관련해서도 성향이 이제 다르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 겸 뭐 영상 겸 남겨드리고 있는 점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거 부담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 이야기를 바로 드려볼 텐데요. 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궁금하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지금 높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박과 전지박. 사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동박이라던가 전지박에 대해서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전지박이 동박 아니야? 뭐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차이점을 좀 논하자면 이 동박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구리를 얇게 만든 막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음극재에 쓰이는 재료가 이 동박이라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터리 시장이 점차적으로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실 이런 휴대폰 제조업체 쪽을 대체적으로 고객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동박 자체가 4g 정도 들어갑니다. 4g. 그런데 전기차 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기다 보니 배터리가 어때요? 이 스마트폰은 작은 제품이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용량 자체가 클 거 아니에요, 그쵸? 부피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 한 대에만 들어가는 이 동박 양이 40kg 정도 됩니다. 약 1만 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 수요 쪽으로 이제 리서치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동박 시장 규모가 연평균 30%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5년까지는 14조 3천억 원대로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증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쪽으로 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박 같은 경우에는 음극 부분에 씌우는 얇은 구리막이에요. 같은 얇은 구리막이지만 얘는 이제 음극재, 얘는 음극, 이 부분에 이제 얇은 구리막을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배터리 음극재에서 발생하는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열이라던가 그리고 외부로 또 방출시키는 뭐 그런 역할을 또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전극에서 이제 형상을 유지하는 지지체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지박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구성하는 이 핵심 부품이 동박, 전지박은 핵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뭐 OLED도 하고 있고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지박 수요 같은 경우에 동박보다 좀 더 연평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44%가량 이렇게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14조 3천억 원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46%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파 추이도 한번 볼게요. 22년 기준과 26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5배 이상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 유럽 배터리셀 업체들은 이 정지박 신규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전지박 소재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이 4년에서 5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동박 쪽은 다 이렇게 증설을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수주 규모 또한 1조 원 이상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이제 뭐 첨단 소재 쪽으로 이렇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전지박 쪽으로 실적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가파르게 실적을 개선세를 나타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전지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들 중에서 이 수급이 가장 타이트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지박 기술 자체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좀 제한적이에요. 특히 일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캐파를 증설을 좀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유럽이든 북미든 뭐 미국 시장이든 뭐 계속해서 뭐 그에 맞게 이렇게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전지박 수요가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세를 고려했을 때는 국내 업체들의 이 중장기 캐파 계획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준이 26년 기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5배 이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증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이제 계획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지금 북미 시장 진출도 가장 먼저 지금 추진 중에 있기도 하고요. 국내에 이제
이쪽으로, 이 동박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캐파 대비 시가총액을 따져봤을 때 이 가치가, 이 솔루스 3단 소재 가치가 경쟁사 대비해서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3사를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찌됐든 점진적인 이 실적 개선, 그리고 멀티플 요런 프리미엄을 받았을 경우에 주가는 다시 리레이팅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근데 전일에 이제 5%, 6%까지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솔루 첨단 소재나 뭐 SK 넥실리스나 이런 동박 쪽으로만 계속해서 사업을 꾸준하게 영위를 하다 보니까, 얘네는 뭐 3사를 뭐 3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동박 쪽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저는 충분히 이 7만원 부근, 요런 6만 6천원 부근, 6만 5천원 부근인가요? 여기 부분만 좀 잘 돌파가 나와준다면, 저는 주가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좀 더디게 움직이지만 이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향후 얘네 성장성이라던가 이런 실적 개선세, 이런 거를만 놓고 보셨을 때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저는 돈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연간 가이던스 컨셉만 가이던스만 보시더라도 21년 기준으로 해서 22년 기준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거의 몇 배를 벌어버리잖아요. 영업이든 매출이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된다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세가 가파르게 이렇게 나타내다 보니까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급 등양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보험이나 투신, 뭐 기타 금융, 국내 메이저 이제 이쪽으로도 좀 수급이 전일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이라던가 금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매도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네요. 자, 어찌됐든 이런 스토리만 놓고 보더라도 솔루스 첨단 소재 하반기부터는 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찌됐든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4680이 테슬라 배터리에 좀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얘네가 직접적으로 이 전지박을 직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대부분의 보고서들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향후 이런 2차전지 소재 관련한 기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도 사실 매각 관련해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호재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일진 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고, 솔루스 첨단 소재 뭐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거나 제 무료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솔루스 첨단 소재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남은 휴일 잘 쉬시고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